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라테티전 스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를 떨면서 여기 앞에 보이는 제 드라이 플라워들을 이렇게 미녀와 야수 돔을 만들 예정이에요. 제가 남편한테 받은 꽃들을 항상 이렇게 말려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돔에다가 넣어놓거든요. 그냥 오래오래 보관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 받은 꽃들을 항상 이렇게 말려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해서 제 인스타그램에 설문조사를 올렸더니 제 유학생활, 제 유학생 시절의 썰을 들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 유학생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미녀와 야수 꽃 플라워 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일단 제가 왜 유학을 처음에 왔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그때는 교환학생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하려니까 안 될 것 같네. 하여튼 그냥 일단 말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왜 미국에 오게 됐냐면 저희 오빠도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왔었고 저희 언니도 미국을 고등학생 때 왔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나는 미국으로 고등학교 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유학을 간다고 하면은 뭐 LA라든지 그래서 조금 한국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뺑뺑이 돌리는 거거든요. 뺑뺑이를 돌려서 알라베마라는 곳이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알라베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듣는 곳이었는데 알라베마는 거의 제가 갔던 곳은 굉장히 시골이기도 했지만 흑인 인구가 한 80%? 정말 거의가 다 흑인 분들밖에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학교에 등장을 했을 때 정말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죠. 그렇게 쇼핑센터도 없는 시골이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살면서 동양인을 처음 본 거야. 진짜 그 정도였어요. 살면서 동양인을 처음 봐서 제 흑인 친구들은 와가지고 나 혹시 너 머리카락 한번 만져도 될까? 막 이럴 정도로 저를 되게 좀 외계인? 저 에일리언 취급을 했었죠, 처음에. 근데 막 나쁜 애들은 아니었고 제가 전체적으로 되게 순수하고 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를 이제 특성화 학교라고 해서 기숙사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남자 12명, 여자 12명이 전교생인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말 동양인 하나 없는 곳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좀 적응하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정말 착하고 저한테 잘해주려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제가 적응을 못해버린 케이스?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후회가 되긴 해요. 그냥 애들이 막 그렇게 와서 인사 먼저 해주고 잘해줄 때 그냥 친구 잘 사귈 걸 처음에 학교를 딱 갔더니 그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시면은 막 풋볼 선수랑 막 치어리더 애들은 항상 몰려다니잖아요.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애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그룹이 저를 데리고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같이 점심을 먹는다는 거는 그 크루에 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뭐 재밌는 이야기 해줄 거 없어? 되게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답도 못해주고 막 애들이 막 말하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욕기만 하니까는 애들이 이제 솔직히 한두 번은 그래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어떻게 재미없는 애랑 계속 다니겠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저랑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먹는 건 이쪽 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아싸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심시간이 되는 게 난 너무 무서운 거야. 난 이제 누구랑 밥 먹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걔네랑 밥을 먹지 않을 때에는 혼자 밥을 먹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아무 테이블 가서 막 밥을 먹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됐는데 그 애들은 딱 봐도 머리도 항상 막 핑크색, 초록색 막 이런 독특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막 엄청 만화 영화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랑 같이 밥을 먹어줬어요. 물론 우리 막 서로 막 이야기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서로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가고 좀 이런 느낌으로. 여튼 저는 그래서 제 첫 유학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되게 외로웠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가끔씩 막 대학교 아싸들이 막 화장실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막 혼자 밥 먹고 그런다고 한대잖아요. 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게 무서웠고, 쉬는 시간, 특히 쉬는 시간 중에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 왜냐면 나 갈 데도 없는데, 다른 애들은 막 복도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놀고 이러는데, 영어도 못하지, 숙기도 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막 거의 화장실 안에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괜히 읽지도 않는 책을 읽으려고 뭐 도서관을 간다든지. 근데 도서관은 또 그렇게 쉬는 시간에는 문을 닫아요. 아무튼 그래서 화장실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외로웠던 그런 유학생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러지 말걸, 그냥 그 잘해주는 애들이랑 잘 지내볼걸 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처음 본 사람들이 제가 유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되게 뭐 영화 같은 유학생활을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후회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적응을 못한 거였으니까 바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후회하는 유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가장 뭐 좋았던 거는 저희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제 목사님 부부셨는데 되게 저한테 잘해주시고 정말 딸처럼, 그때 두 분이 자식이 없으실 때여가지고 저를 정말 본인들 자식처럼 잘 케어해주셨거든요. 네, 정말 홈스테이 복은 누구보다 많았는데, 뭐 학교 복도 많았는데 제가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썰들은, 제가 느꼈던 미국 고등학교 애들은요, 좀 물론 순수하기도 했지만 되게 성에 대해서 엄청 개방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그때 무슨 요리 시간, 시니어 수업이었어요. 제가 프레시맨이었는데도 시니어 수업을 들었거든요, 교환학생이라. 근데 시니어 수업 때 무슨 쿠킹 클래스였는데, 거기서 막 애들을 이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끼리 이렇게 동그란 의자에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막 모여서 노트에다가 뭘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뭘 적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막 남자애들 이름을 하나씩 진짜 쭉 나열을 하면서, 너는 얘 어땠어? 너는 얘 어땠어? 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잤던 남자들의 이름을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좋았던 애들은 뭐 롤리팝을 그려준다든지, 뭐 얘는 뭐 몇 점 막 이런 식으로 여자애들 4명이서 막 그거를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걔네들이 그래봤자 18살인데 나는 그렇게 모여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뭐지?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걔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학교 수업에서 자기네들이 잔 남자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막 점수를 매긴다는 게 정말 어메이징 아메리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가 그냥 학교 과학 시간이었어요. 확실하게 기억나. 과학 시간이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애랑 여자애랑 그 수업 클래스 뒤쪽 구석지에서 막 서로 막 몸을 만지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책상을 딱 달라붙여가지고 막 서로 막 몸을 막 더듬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보면서도 얘는 진짜 장난 아니구나. 다르구나. 그때 제가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나이니까 나름 꽤 충격적이었죠. 여러분들도 나름 충격이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또 이런 일은 또 두 가지 더 있어.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제가 컴퓨터 시간이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애가 저한테 오더니 쪽지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하고 딱 그걸 펼쳐봤더니, 너 나랑 잘래? 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자마자 진짜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제가 교환학생 시절에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화장실에 숨어서 간식을 먹는다 할지언정 저는 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그 메시지를,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막 펑펑펑펑 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싶으면서 너무 수치스럽고 이래서 막 울면서 수업 시간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근데 옆에 남자애 때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무슨 일인지 제가 제 입으로 그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하니까 내 선생님이 교장실로 가라. 교장실로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교장실로 일단 갔는데 교장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봐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걔가 그런 쪽지를 저한테 줬다는 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말 못하고 그냥 걔가 나를 괴롭힌 걸로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끝이 났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제 성격이라면은 만약 그런 쪽지를 받았다? 바로 날아가지. 나는 가만히 있지 않지. 진짜 그때는 너무 어렸어서 또 그런 일이 처음이라 되게 당황스럽고 막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바보 같아. 아이씨, 너무 크게 했죠. 이렇게 이상한 썰을 풀다 보니까 그냥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사실 이거 저 지금 대충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밑에 이거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넣었어요. 그냥 저는 이거면 만족합니다. 근데 제가 막 이런 그 1년 동안 교환학생을 하면서 가장 어이없고 짜증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렇지, 사실 교환학생 생활은 되게 재밌고 괜찮았어요. 왜냐면 홈스테이 부모님도 좋았고, 그리고 친구가 없이 뭐 외로웠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건 자발적인 저의 왕따 생활일 뿐이지, 친구들은 항상 저 지나가면은 막 씨씨 막 이러면서 막 인사도 잘 해주고 되게 저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모두들. 근데 제가 다가오면 막 피하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애들도 저한테 막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이 교환학생 끝나고 나서 가끔씩 막 잘 지내냐고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고 좋은 추억도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임팩트가 없고 좀 재미없으니까 나름 좀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를 교환학생을 보내고 싶다, 유학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무조건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 생각하시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후회할 뿐이지 교환학생을 간 것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좋은 점만 바라보고 가지 마시고 이런 일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호주로 잠깐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너져가는 집이었습니다. 너구리 사체에 썩는 냄새일 거야 하고 지금 생각하면 좀 나쁜 거긴 한데 막